9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부커너스 연사님은요, 바로 조형건 작가님이시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 기획서를 작성에 저서를 뭐냐, 말이 안 나오네요. 해주신 작가님의 최신작이죠. 치밀한 리더의 한 수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리더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이끌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리더인데요. 유리할 때는 노련하게 그리고 불리할 때는 과감하게 승부하는 조조의 경영 전략을 통해 분석하는 눈과 결단하는 힘을 얻는 41가지의 방법. 우리 조영건 작가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작가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엄마 저거 있어. 예, 취미가 반갑습니다. 예, 리더의 함수라는 책이야.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늦은 시간에 이렇게 다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은정, 예, 대표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예, 이렇게 한 번도 만나 뵀던 분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 책으로 이제 한 네 번째 이제 강연인데요. 매번 되게 그 고민도 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좀 오늘도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오면서 퇴근길에 이제 운전하면서도 많이 들어보기도 했어요. 과연 조조의 리더십이 어떤지, 다른 교수님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도 많이 좀 들어보고, 예, 어,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 한, 제가 자료는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질의 그냥 응답하면서 한 10시절에, 예,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예. 네, 일찍 또 주무셔야 되니까 내일 또 출근하시요. 그리고 혹시 예, 들으시다가 너무 피곤하시면 화면 끄시고 그냥 듣다가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제가 리더십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 윤명희는 괜찮습니다. 예, 예, 화면 안 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더 위치로 이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있는데, 이게 리더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지 많이 고민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삼국지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삼국지에서 어떤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조조라는 인물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 전에 제가 2019년 12월에 이제 적벽대전 제갈량의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기획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케팅 전략과 이제 제갈량의 전략을 좀 결합한 나름 야심작인데, 예, 얼마 전에 절판했죠. 그 책은 절판하고 다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게 조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조조가 이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인물이잖아요. 이걸 그냥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기반을 닦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조조랑 실제 정사에서 나온 조조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조조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틀리고, 근데 그게 이제 후세에 오면서 좀 이미지가 약간 왜곡된 것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소설의 한 70%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조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정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 책에도 이제 정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리더십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화면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일단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 치밀한 리더의 한 수는, 어,
출판사 편집자님이 지어주신 제목이고요. 원래 저는 조조의 이기적 리더십이라고 적었는데 너무 이 주제가 조조에만 포커스된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좋은 제목을 또 지어주셨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이미 그 처음에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뭐 충분히 하여튼 뭐 책을 한 5권 정도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자기계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마케팅에 대한 책도 썼고 2년 전부터 이제 입문 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노노에 대한 책도 좀 썼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좀 더 깊은 얘기,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책이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에 따라 말하겠습니다.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치밀한 리더의 한 수가 나왔고, 내년 초에 또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입문에 대한 책이고, 그것도 지금 이제 퇴고 다 끝냈고, 이제 편집자분이랑 작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내년 초에 아마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거까지 쓰고 약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정유정 작가님 그 북콘서트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정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2년마다 이제 책을 낸 게 되게 힘든데, 이렇게 북콘서트를 할 때마다 힘을 받는다. 그 독자분들한테.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책을 쓰면 보통 한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2개월. 그리고 사실 이 책은 거의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막상 책을 내고 이제 독자분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 확실히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책, 그 아까 초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더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로 어느 조직이든 뭐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가 이제 조직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게 뭐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경 시대로 오면서 뭐 현대 시대에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 리더가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정말 이 리더가 되면 된다라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나만의 리더십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조조의 리더십을 그거를 바람직하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유비의 어떤 그 형님 리더십을 또 바람직하게 볼 수 있고, 뭐 송권의 어떤 리더십 이렇게 다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갈량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갈량을 좋아한 거는 딱 하나 있으니까 머리가 일단 좋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갈량은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런 리소스의 한계가 있었지만 조조는 그런 거를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그 시스템을 잘 만들었어요. 조조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어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결국은 이제 그게 후대까지 갈 수 있게 잘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조조가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일단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리더의 역할이 뭔가,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방향 제시,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조정, 동기부여, 판단과 결정, 문제 해결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방향 제시는 많은 리더들이 하고 있죠. 비전이나 미션을 제시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건데, 이 방향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과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고요. 굉장히 고된 작업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아마 지금 오늘 같이 들으신 독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조직에 있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되게 지치고 힘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야지 정말 소통이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낼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세 번째로 이제 동기부여인데, 이제 구성원들이 계속 힘낼 수 있게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방향 제시, 그리고 어떤 그 동기부여, 가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격려해 주고, 그리고 계속 칭찬해 주고, 이것도 되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더 자체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더 위로받고 싶은데, 어쨌든 구성원들 계속 격려하고 나가야 되는 거. 네 번째는 이제 판단과 결정. 이게 결국은 뭐 여기서 빠진 거는 이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데, 어쨌든 리더에서 기대하는 거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판단해주고 결정을 원하거든요.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행.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이제 리더. 그래서 리더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다섯 가지가 결코 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요 다섯 가지, 저도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다섯 가지를 다 하기가 참 힘들구나. 근데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은 앞에 제가 뭐 아는 뭐 많은 리더들도 있지만, 이 네 번째 이 결정을 못 하시는 리더가 되게 많아요. 생각 외로. 우리가 아마 아는 분들 중에도 꽤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일도 열심히 하시고 되게 똑똑하신데 마지막 결정을 못 내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예, 하여튼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뭐 사실 저도 한번 되새기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에 대한 얘기로 가면 그왜 조조인가? 근데 저는 그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조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얘기한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각자 다 해석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크게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그 비전과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미 한나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고, 이미 뭐 동탁이 이제 그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끼고 있는, 헌제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거의 배신을 했거든요. 그 군벌들. 그 원소라든지 뭐 원술, 뭐 공손찬, 뭐 유표 뭐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미 그 배반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그 누구도 이제 그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연합군을 만들어도 다 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딴 마음이 있었는데 조조는 결국 어쨌든 한 왕실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었어요. 그게 저도 이제 책에서 많이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주공이라고, 예, 그분이 이제 예전에 주나라를 세운 그 문왕, 그리고 이제 무왕이 있는데, 그 무왕의 동생인데, 그 주단공이라고 해요. 그분이 뭐가 훌륭했냐면, 이제 무왕이 통일을 시켜놓고, 이제 죽어요. 그랬는데 그 주단공이 그 자기 어린 조카 성왕이라고 그 조카를 보필해서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물려주고 본인은 떠납니다. 예, 자기 그 영지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조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황제를 받들어서 나도 주공과 같은 훌륭한 신하가 되고 그 황제가 이제 자리를 잡은 자기 떠나겠다.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 신하의 상이었어요. 그 사실 그 주공은 제 뭐 논어에도 나오지만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맹자도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런 모습을 꿈꿨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헌재를 데려와서 이제 그 허도라는 데 이제 수도에 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신하로서 이제 최선을 다한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조조가 이제 좀 마음이 바뀌긴 해요. 이제 한 마흔 후반대 되면서 도저히 이제 이 황제도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자기의 어떤 그 권력도 약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호환이 두려워서 이제 좀 마음이 바뀌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 비전과 미션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군벌들보다 우위를 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도대전인데 사실은 이게 삼국지 그 소설을 보면 관도대전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적벽대전에 많은 할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조조가 가장 그 대세가 될 수 있었던 게 관도대전이었고, 그게 이제 조조가 이제 45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헌제를 모셔온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제 버린 거고, 거의 한 7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이 소설에도 원소나 원술이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가장 그 천하를 통일하게 유력했던 부분이 그 형제들이고, 특히 원소. 원소는 그 12개 주에서 이미 4개 주, 북방의 하북이라고 하죠. 보통 황하에. 그 4개 주를 차지할 정도로 그 광활한 영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력이 강했는데 거기에 맞서서 조조는 거의 50%도 안 되는 그런 세력으로 어쨌든 이제 황제를 끼고 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붙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앞서 그 리더의 역할 중에서 결국은 이제 판단 결정을 한 거죠. 예. 근데 물론 그 실행이 실패로도 끝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성공하겠다는 어떤 의지.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 신하들의 어떤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 결정적인 때 어떤 습격을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위험이 부담이 큰 거였지만 목숨을 걸고 가서 성공을 했죠. 예, 그게 가장 컸다 보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치주의인데 되게 조조가 엄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되게 정에 약해요. 그래서 많은 부하들을 용서를 해줘요. 전쟁에서 패한 장군도 용서를 해주고, 물론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좀 비겁하게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하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또 그 조조 휘하에는 또 이렇게 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항복했던 장수나 그런 신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적해서 싸우더라도 항복을 하면 용서를 해주고, 그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한번 용서해주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아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것도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조조가 이미지는 굉장히 막 많이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저희가 아는 그 손자병법을 결국은 조조가 지금 거의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느꼈던 점을 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결국 실전을 이론으로 다 승화시킨,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조조가 되게 노력하는 리더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아마 조조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 네 가지 다 갖추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 그 앞서 말씀드린 리더의 그 5가지 요건도 그렇지만, 보면 이렇게 뭐 비전 미션은 있지만 이제 되게 가혹한 리더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리더가 뛰어나고 능력도 좋고, 예, 되게 학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좀 엄격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각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좀 사람들의 민심을 잃고, 그리고 그런 또 회사의 직원들은 다 떠나거든요, 회사를. 예. 그래서 저는 요 세 번째도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의 목차 그대로입니다. 예, 써놓은 거고요. 일단은 뭐 이걸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첫 번째는 어쨌든 위기에서 리더가 되게 역량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 치밀함이라는 게 되게 겉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감추고, 그리고 감춘다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귀중한 것, 어떤 사람, 어떤 자원, 이것을 내 것을 만들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승부수를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랜 B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매번 시뮬레이션 해서, 예, 그렇게 결국 한 수를 두는 그게 이제 리더다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위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삼국지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안 읽으신 분들 조금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게 첫 번째가 좀 이게 이제 그 책 제목이, 그러니까 뭐
그 목차인데 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라. 사실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어 그러니까 이 비전과 미션을 실행하려면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 정말 성심성의껏 약간 살신성의까지는 뭐 오버할 수는 있어도 그만큼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언론상이라든지 뭐 어딜 보면 굉장히 비전 미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정말로 그 비전과 미션을 위해서 리더가 정말 진심을 다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리더는 만약에 어떤 비난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거를 직접 맞아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피할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뭐 그 진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소 밑에 이제 문장가인데 그 조조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경문을 써요. 옛날에 경문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누구누구를 막 욕해서 대의명분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써서 조조가 너무나 열받아서 막 쓰러질 정도로 막그 엄청난 그 공격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원소가 지고 나서 잡혔어요. 근데 진림 보고 그냥 너 글 잘 쓰니까 내 밑에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받아준 그런 게 멋있게 쓴 게 이제 나를 위해서 날카로운 화살이 돼서 이렇게 썼게 했는데 그만큼 좀 포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격을 받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의 어떤 자질.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제가 비전 미션을 강조한 게 사실 원소는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 황제를 모셔오자고 그 신하들이 제안을 했지만 일단 자기 권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조가 이제 헌제를 옆에 끼고 있으니까 데려오려고 했죠. 예, 그 뒤늦게 이제 조조 보고 데리고 와라 했는데 이제 조조가 거부를 해서 나중에 전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조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예,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권력을 좀 내려놓더라도 일단은 한나라 헌제를 중심으로 우리 세력을 집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공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내와 결단이라고 제가 쓴 거는 사실 이것도 소설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조조가 그 동탁을 그 연합군 동탁군을 혼자 공격을 해요. 그때 연합군들은 아무도 공격을 안 하고 뭐 송견 빼고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매일 그냥 파티를 하면서 놀았죠. 예. 근데 혼자 쫓아가서 공격하다가 이제 역습을 당해서 다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거의 몰살 당하고 죽을 뻔했죠. 이제 살아남았고 그때 이제 원소 밑으로 들어가요. 이제 세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 밑에서 이제 군대도 훈련시키고 약간 이제 참모로서 역할을 하다가 참죠. 자기가 이제 기회를 다시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원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소가 이제 되게 야심을 보였거든요. 제 책에도 나오지만 원소가 이제 나중에 옥새를 들고 다녔어요. 황제 옥새를. 그러면서 조조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조조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분노한 그게 정사 삼국지에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조조는 이 사람이랑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아는 친구였지만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 황간족 그 반란을 평정하는 어떤 뭐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세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죠. 그게 가장 제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청주병이라고 청주에 있는 황건족인데 그게 거의 한 100만 명, 그러니까 한 30만 명 되고 가족까지 100만 명인데 그걸 다 포용을 해요, 자기가. 예, 그래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주라는 지역을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12개 중에서 하나의 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참고 원소 밑에서 잘 기다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초안지에 나온 이제 한신대장군의 어떤 인내심, 또 강태공도 70세까지 낚시만 하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나라를 세운 문왕을 따라 나서서 이제 참모로서 역할을 하죠. 또 하나의 결단인데 이때 위기가 또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연주를 차지하잖아요, 조조가. 그러면서 굉장히 되게 득이양양해요, 조조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의 주를 차지한 이제 하나의 이제 군웅이 되었다. 근데 그때 밑에 있던 그 진궁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해요. 예.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조조가 이제 이거는 뭐 삼국지 소설에도 나오지만 이제 서주를 공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도겸이라는 서주 자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조조의 아버지가 그 서주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도겸이 알아서 그거를 호위무사를 보냈다가 호위무사들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조조가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서주를 공격하는데 그때 백성들을 많이 죽이거든요. 서주 백성들. 그러면서 민심을 잃어요. 그때 이제 연주에 남아있던 그 자기 이제 부하 진궁이 이제 여포랑 같이 붙어가지고 배신을 해요. 예, 그러면서 다시 와서 이제 막 싸워서 이제 여포랑 싸우다가 이겨가지고 결국 이제 간신히 살아남긴 하는데 조조한테 어떻게 보면 큰 이게 레슨이었어요. 예, 자기 살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서 이제 연주를 다시 찾고 나서 좀 많이 좀 겸손해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자기의 큰 실수를 반성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치세 능신 난세 간웅이라는 얘기가 거의 아마 삼국지에서 가장 큰 유행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 허소라는 사람이 이제 조조를 평가하면서 당신은 치세는 능신이지만 난세에서 간웅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듣고 사실은 약간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난세에는 간사한 신하에서 배신할 수 있다. 근데 막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죠. 아,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좀 껄껄껄 이렇게 쓰셨네요. 말만 하게 껄껄껄 웃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여유다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이거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일단은 뭐 요건 첫 번째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리더였다, 조조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았다고 정사에는 나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이제 병법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건한문학이라는 걸 창시를 해서 현실 참여적인 시를 많이 써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인들이 어떤 뭐 자연의 아름다움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백성이나 병사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되게 구구절절하게 쓰는 어떤 현실 참여적인 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스템 있잖아요. 사실은 조절 시스템을 잘 만든 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 부하라든지 부하들의 가족들의 생계라든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현령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또. 그 현령들한테 항상 지시를 내려서 그 가족들이 항상 특히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교육을 항상 하게 받게 그런 것도 되게 세세하게 신경 쓴 부분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재 풀을 되게 좋게 만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도 치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중한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둔전제가 또 있는데 둔전제 뭐냐면 이제 병사들이 평화시에는 그 밭을 갈아서 백성이나 나눠 갖는 건데 이거로 사실 삼국지대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였거든요. 워낙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이제 뭐 시체를 먹는다는 얘기도 많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둔전제를 통해서 일단 식량 확보한 게 되게 컸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시스템을 갖춘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요 능력주의와 다양성 포용. 그래서 이 진평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예전에 이제 초안지 때 보면 이제 유방의 이제 부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약간은 되게 똑똑한데 약간은 조금 평은 안 좋았어요. 뭐 형수랑도 안 좋은 얘기도 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 능력을 보고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한나라 때 이제 유씨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유방이 죽고 나서 이제 부인이 이제 세력을 잡은 다음에 여씨가 거의 유씨가 망할 뻔한 거를 이제 진평이라는 신하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찾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만큼 진평이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소문은 안 좋은 약간 이제 그런 표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 말은 이제 조조가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진평 같은 사람은 분명 있을 거다.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양성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조 밑에는 항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뭐 순욱, 곽가, 허유, 뭐 장압, 고순, 주려 이거 다 원소 밑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심지어 유비도 한번 귀순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원소는 이렇게 좋은 부하들을 잘 쓰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키워드는 미들신이라고 제가 썼는데 일단 이런 좋은 부하가 있었지만 결국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조조는 이게 순욱, 곽과 정욱에 대한 신뢰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들이 충고하는 거를 되게 귀 기울여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현명 결제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관도제전저도 처음에 이제 조조가 원수랑 붙었는데 도저히 이제 못 이길 것 같아서 이제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순욱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순욱이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라. 지금 후퇴하면 끝이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와서 그걸 살린 거고 반면 원소는 이제 전풍과 저수라는 되게 뛰어난 참모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어차피 조조랑 붙으면 못 이긴다. 왜냐하면 조조가 워낙 용병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전에 잘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아예 포위를 하고 우린 식량이 많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군대로 다 갔다가 망한 거죠, 결국. 예, 그래서 그런 면의 어떤 그 믿음, 부하 직원에 대한 믿음,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조조가 그냥 무조건 신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테스트는 많이 해요. 직원이 아니 그 부하들이 잘 하는지 일도 시켜보고 검증 작업은 많이 하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쌓아간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제 그렇게 부하들을 좀 활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이제 뭐 원수와도 손을 잡는다 이 얘기도 썼는데 제가 사실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하고도 손을 잡아도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악하면 그냥 쓰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이제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라면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교류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배제해라. 그러니까 결국 조조가 뭐 원소, 뭐 원술, 뭐 이런 사람들이랑 결국은 손을 안 잡은 것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뭐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둔다고요. 음,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도대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설에 좀 과장되긴 했지만 적어도 원소군이 거의 한 10만 명 이상 되고 조조가 한 5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어려운 그 싸움이었고 그리고 조조는 기본적으로 농민군 위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황건족들의 잔당들 그러니까 농부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소는 이제 그쪽에 이제 호족들의 또 사병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투에 굉장히 강한 부하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적으로 보나 그리고 어떤 전투의 스킬이나 보나 그 식량 상황으로 보나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붙었죠. 붙었는데 처음에는 이겨요. 조조가. 왜냐면 워낙 병법을 잘 구사해서 그 알량과 또 문추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그 원투펀치로 원소에 그 죽이면서 잘 나가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소가 너무 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냥 후퇴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버틴 거고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허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원소의 이제 그 책사이기도 하지만 또 조조의 오랜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허유가 도망 나와요. 이 친구도 약간 좀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벌 받을까 봐 이제 도망 나온 건데 허유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원소 후방에 이제 그 이 어쩌면 식량 창고가 있는데 오소라는 식량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공격하면 된다. 근데 거기가 원소의 그 후방 깊숙한 데 있는 것에서 되게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 그 장수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거짓말이다. 이거는 함정에 빠뜨리면 거짓말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가라고 한 게 이제 순유란 그 책사랑 가우라는 책사인데 그 둘만은 이게 유일한 찬스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해서 조조가 이것도 이제 정사에 나온 거예요. 조조가 5천 명의 그 병사를 끌고 기마병과 일반 병사 그래서 직접 끌고 습격을 해요. 거기를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거의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원소군의 사기가 꺾였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붙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원소 쪽에서 배신자들이, 그러니까 배반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소가 전쟁터에서 도망가요, 나중에. 이게 끝까지 싸우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중간에 아들이랑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페인이 됐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했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지만, 조조가 실패한 적이 훨씬 많아요. 젊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동탁을 쫓다가 죽을 뻔했고, 연주를 떠났다가 이제 배신을 당해서 여포한테 공격을 당해서 또 죽을 뻔했고, 뭐 복양성이라는 데에서도 죽을 뻔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안 나오지만 그 장수라는 또 그 적이 있었는데, 그 숙모랑 이제 조조가 이제 동침을 해서 장수가 이제 열받아서 습격을 또 해요. 그래서 그때 조조 큰아들도 죽고 호위무사 전이도 죽고 정말 큰 실수를 많이 해요. 그것도 마흔 초반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조가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실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사에도 나와요, 그 말이. 근데 그 이후로 솔직히 조조가 크게 막 실수하거나 약간 어이없이 정신줄 논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어쨌든 조조도 수많은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정적인 관도제전 승리로 대세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헌제를 데려온 것도 거의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쨌든 이 헌재를 들어가서 정당성을 확보해서 많은 인재를 데려왔고 대의명분을 확보했고, 그 황제의 명에 힘입어서 이제 조조가 더 자신의 어떤 그 명예도 힘을 실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일단 뭐 나머지는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사실 삼국지를 아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예, 흥미진진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좀 약간 우려는 되지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말망만님이 감사합니다. 그 저는 그 10가지 정리했습니다. 이 10가지 다 지키면 정말 뭐 대단한 리더가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전 미션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그 구성원분들이 그런 걸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일에 대한 가치. 그래서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더가. 그래서 그게 뭐 이왕이면 진실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약간의 거짓이라도 선한 거짓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 뭐 삼국지에도 그 내용 나오잖아요. 조조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소설인데요. 병사들이 목말라해서 막 힘들어할 때 이제 조조가 저기 저 멀리에 매실나무 있으니까 힘내라 하니까 이제 병사들이 이제 입에 침이 고여서 막 그 뛰어간 얘기, 뭐 그거는 정사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의미 부여,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리더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리더도 많아요. 근데 그 리더분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마지막에 결정을 못 내리는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결국 책임을 지기 싫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도장을 찍으면 결국 거기에 대한 그 후과라고 하죠. 예,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정을 안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조직 생활하면서 회의가 딱 끝났는데 다들 모여서 또 회의를 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인지를 서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 소통.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게 그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게 뭐 당연히 뭐 해보셨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해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게 하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나중에 이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많은 이들이 납득을 또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지는 않지만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신뢰라는 부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특히 어려운 게 특히 성실한 리더일수록 이걸 지키기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성실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구성원한테 일을 잘 안 맡기죠. 예,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죠. 이게 나를 못 믿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임하는 게 필요하다.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어, 좀 저희 팀장님들한테 많이 소리를 들었죠. 저희 팀장님들 그래도 솔직해가지고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깨닫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좀 많이 맡기려고 하고 있고 어 근데 하여튼 뭐 좀 성격이 급하시거나 성실한 분들은 힘들어요. 이게 되게 참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 이제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0계명인데 사실은 하여튼 조조랑 또 이걸 대입해 보면 아까 맨 처음에 그런 비전 미션 그리고 소통. 그 소통이라는 게 그 소설책에서는 되게 독단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하여튼 정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요. 신하들이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자기가 틀린 것도 인정을 하고 물론 이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판단과 결정을 결국 리더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조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신하들과 그 백성들, 병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 그 순간에. 그러니까 소통만 계속하다가 결정을 안 내리는 거는 더 안 좋은 경우죠. 예. 마지막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밴드 오브 브러더스라는 전쟁 영화가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얘기가 윈터스 소령이 얘기하는 건데, 최악의 리더가 뭐냐. 예, 명장 맞습니다. 파워복스님. 근데 그 최악의 리더는, 그러니까 막 포탄이 막 떨어지잖아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최악의 리더가 아니고, 최악의 리더는 결정을 못하는 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정을 못하면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냥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그럼 바로 타겟이 되겠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적으면 50대 50이잖아요, 확률이. 죽거나 살거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리더는 결정을 못하는 리더라고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여튼 이 신뢰 그리고 어떤 판단과 결정 책임 이게 그리고 가치관과 비전 이게 제일 리더로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늦은 시간에 많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이제 어떻게 Q&A로 리더가 되는 거 쉽지가 않네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렵네요. 네, 요새 맞아요. 요새 많은 세대들이 리더를 하기 싫어하죠. 특히 이제 M세대 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리더를. 예. 우리 말망마님께서 질문하신다고. 네. 질문도 준비하셨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그 토크 했을 때 사인 받아갔던 말망마님이 이분이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름이 되게 특이하셔서. 예. 질문, 말망마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희님. 음, 네, 뭐 다른 분들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아, 네.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도 삼국지 생존법이란 책을 몇 년 전에 썼고요. 아, 예. 네, 관점이 정사 관점으로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되게 네, 좀 반갑다 할까? 저는 소설을 내용은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린다면, 네, 네. 이제 삼국지 얘기인데, 네, 조조가 형주를 좀 쉽게 먹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적벽대전까지 이제 간 것 같은데, 네.
그 적벽대전에서 가장 패한 이유가 전염병 때문이잖아요, 실제로는. 네네네.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하게 적벽대전까지 가지 않고 좀 단계적으로 네네. 좀 사업을 벌렸으면 훨씬 네네. 더 훌륭하게 그 형주 지역을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사실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을 아까 절판한 제가 한 그 책에 썼어요. 그 안타까움을. 근데 음, 어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그 이제 어쨌든 이제 50대에 이제 중반에 접어든 나이였고 어 자기 때에서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일단 자식에 대한 믿음도 그닥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어쨌든 밑에 송공까지 다 세력까지 접수를 해서 최대한 뭐 통일을 하고 일단 넘어가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행복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좀만 내려가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겨울철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염병의 위험성도 있긴 했지만 송건도 쉽게 항복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내려가면 항복하고 그냥 우리는 따뜻한 남쪽 강남에서 내년 봄을 맞이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약간 안일함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쓴 거는, 근데 적벽대전은 어쨌든 국지전이다. 이거는 그렇죠. 큰 네. 대세의 전투는 아니고, 네. 관동대전 같은 게 아니고, 이거가 졌다고 해서 뭐 조조가 흔들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한 2, 3년 쉬면서 더 많이 세력을 다시 이제 규합하고 힘을 더 축적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근데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쉽게 갔으면 정말 쉽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약간 자만한 것도 있었죠. 네, 음. 결국.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면, 네네. 조조가, 그러니까 젊어선 그렇게 급하게 뭔가 천하통일 해보려고, 뭐, 네. 그렇게 하다가, 막판에는 이제 황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네네. 위 공을 거쳐서 위 왕까지 가는데도 그 한 9년쯤 걸렸는데, 네네. 결국 황제 자리에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 못 네네. 올라간 게 아니라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은 어땠을까? 왜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게 뭐 조조의 정말 마음은 알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 생각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하로 남고 싶지 않았을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주공 같은 사람으로 음, 끝을 내고 자기는 그렇게 황제까지 되면서 이렇게 왜냐면 조조가 되게 실리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명성보다는 실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뭐 내가 천하 통일 거의 다 해놨고 그만큼 내가 하려는 목표는 다 챙겼기 때문에 뭐 여기서 황제가 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강한 저항을 받을 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소가 실패한 사례라든지 원술도 실패했잖아요. 황제 되려다가. 그러다가 그 근간을 흔들릴 거라 약간 우려.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일단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가자.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하나 또 생각나는 거는 그렇게 조조가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죽은 거잖아요. 한 60대 물론 중반에 죽긴 했지만 거의 전쟁터에서 어쨌거나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은 거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았으면 또 모르겠어요. 70 넘어갔으면 저희 송건처럼 노망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황제하겠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때는 온전한 정신이어서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 듭니다. 네, 네, 저도 책에다가 해석을 써놨는데요. 뭐, 저랑 네네.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아, 네. 65세에 죽은 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장수한 거죠. 그렇죠. 네, 다른 당시에 인물에 비해서도 오래 산 거니까. 굉장히 오래 샀죠. 예. 네, 네. 다른 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책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저희 채팅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초보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리더가 거창하게 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막 십계명 써놓고 뭐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서 오히려 아 이러면 나 진짜 리더 안 할래 막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너무 TMI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제일 어려운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예. 만약 내가 리더가 된다면 여기 하나 빠져있지만 경청. 그러니까 얘기 들어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일단 리더로서야 절반 이상은 충분히 자질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예, 특히 이게 리더로서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더 커지거든요, 리더가. 그러면 점점 옛날에는 내가 좀 낮은 위치의 리더일 때는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올라가다 보면 본인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자꾸 안 듣고 독단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옆에서 또 다른 리더분들이 그걸 조언해주면 다행인데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도 찍히면 또 안 좋게 될 수 있고, 그 리더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근데 결국 퇴직하면 다 끝이거든요. 예. 채팅창이, 여기 있구나. 네. 이제 예. 이제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만 더,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맞아요. 브리더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도, 저희 그 팀장님들이 굉장히 성격이 세신데, 저한테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듣기 싫은 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잘 들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쪽에 보면 브리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압으로 하시더라고요, 리더한테. 그래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도 보이기도 해요. 예. 근데 다 보여요, 그게. 예. 예, 아부 저희 변신태부님께서 중요합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조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조조에 대한 뭐 삼국지를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분의 이런 그 어떤 리더의 어떤 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경영이나 그런 사람들이든지 뭐 외국 사람들 중에서 CEO 중에서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 제가 잡스 얘기를 많이 해놓긴 하거든요. 보통 제 음, 책에 보면 잡스가 꼭 나와요, 이상하게. 일론 머스크 아니면 잡스 둘은 항상 나오는데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조직에서도 조조랑 닮은 사람 누구일까? 근데 이 네 가지 처음에 말씀드린 이걸 다 갖춘 사람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조조의 뭐 비전과 미션 그리고 뭐 불굴의 의지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리고 참 정에 약한 뭐 이런 것들 이제 법치주의이긴 하지만 근데 보면 잡스가 되게 비슷한데 그 약간 좀 너무 강해요. 근데 그분은 리더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용적인 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혹독하게 그 직원들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뭐 직접은 아니지만 그 친구의 친구가 애플에서 일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잡스를 만났대요. 만나는데 잡스가 너 뭐하니? 그래서 약간 긴장해서 그냥 약간 우물쭈물 했더니 그냥 너 집에 가 그랬대요. 그래서 바로 짐 싸고 집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제가 사실 잡스랑 조조랑 비교하는 막 그런 것도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잡수도 솔직히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렸죠. 예, 버려가지고 이제 입양을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정이 좀 없어진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조조도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머니가 거의 없이 커왔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조조는 그래도 좀 정이 많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어
좀 문란한 생각을 해서 좀 그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잡스랑.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예, 작가님 말씀이 당신은 정말 힘든 그 혼돈의 시기였기 때문에 혹독한 면도 필요했죠. 예. 근데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편의 이제 장수나 신하들이 많이 조조를 믿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황제를 데리고 있다는 대의 명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조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뭐 꼭 조조나 리더 얘기 아니래도 아무 질문이나 혹시 예, 해주시면 네네 예, 이 말도 유명하죠. 내가 천하를 볼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네, 이거는 뭐 정사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넣었다가 빼었는데 그 조조가 원래 이제 동탁을 죽이려다가 이제 도망을 가서 진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연주로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동탁을 뭐 죽이려는 그런 거는 뭐 정사에는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백사 가족을 죽인 것 때문에 또 한번 욕을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물론 야사에는 나오죠. 근데 이게 과연 정당방위였냐 아니면 정말 그냥 막 죽인 거냐 이거는 전혀 이렇게 모르는데 소설에서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묘사를 했던 거고요. 예, 그게 뭐가 됐든. 하여튼 요 얘기는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어떤 표현? 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긴 하고요. 그리고 그 진궁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그 같이 달아난 게 아니고 연주에 있던 관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조가 나중에 만나면서 자기 참모로 썼던 거고. 예, 물론 나중에 배신을 하죠, 진궁이 여포랑. 개인적인 질문, 네. 네네, 작가님. 예. 네, 뭐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은 특히 회사에 임원으로 계신 분들, 책 쓰신 분들 보면 이제 퇴직이 곧 닥쳤다거나 아니면 퇴직하셨다거나 그쯤에 책들을 쓰시는데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현직에 계신데 이렇게 책을 다섯 권이나 쓰셨다는 게 좀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현실로 쉽지 않을 건데 회사 일도 많고 특히 임원으로 네네네. 계시니까 그런 데서의 그 일과 또 공부와 또 글쓰기와 이런 걸 어떻게 잘 병행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 저도 그 아까 적벽대전이 잘 되면 그만둘 생각이었고요. 이게 대박이 되면 그냥 순진한 꿈을 꿨죠. 예, 그래서 처음에 책 두 권을 쓸 땐 순진한 꿈을 꾸고, 아, 이거 정말 대박 나면 이제 정말 작가로서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었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책 쓰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그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야구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시간에 저는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거로 대체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충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뭐 일도 뭐 좋지만 사실 이제 업무를 떠나서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써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누가 농담 삼아 저 뭐 취미 부자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피아노도 좀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 공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해요. 근데 하는데 되게 오래 하는 편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래서 뭘 하든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래 하면. 예. 그래서, 하여튼, 네. 여러분들도 뭐 하나 이게 좋아하시는 게 있으면 오랫동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든. 그리고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어쨌든 독서랑 그리고 글 쓰는 거를 정말 추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정말로 그게 근데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그래도 독서 모임 나오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그 임계점이 약간 넘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책을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한 100권을 넘기면 되냐, 뭐 1000권을 넘기면 되냐, 10,000권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딱 10권 읽고 이제 정말 책에 꽂히신 분들도 있고 뭐 한 100권 읽고 나서 뭔가 책에 대해 진짜 면목을 느낀 분들도 있고 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독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뭐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도 보는데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회사가 되고, 뭐 가족이 되고, 그다음에 뭐 책 쓰기가 되고, 그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 뿐이지, 그것도 다 골고루 하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 여담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으셔서 저는 다른 것보다 반가운 게 정말 서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게 애플샵도 아닌데 아이폰 사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책을 사려고 기다리신 거 보고 좀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바뀌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그런 출판 문화 아니면 책을 읽는 문화들 더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도 좀 예, 계속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 뭔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예, 뭔가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으시려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독서 모임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많이 깨닫고, 그때 어떤 뿌듯함, 그것 때문에 또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예, 말이 길어졌네요. 네. 10시가 네, 일시 돼서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쉬실 너무 시간이, 수고 네,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작가님의 이 책을 통한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죠? 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후기를 많이 작성해 주셔야 우리 그 작가님께 힘이 되시겠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우리 기버스 방에 또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박수로 한번. 예? 오늘 뭐 참석해주신 그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또, 아, 다혜님이, 본명이셨구나. 하여튼, 다혜님. 예,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잠깐 광고는 했지만 내년 초에 또 책 나오면, 예, 또 책으로 한번 더 인사드리면 좋겠네요. 예. 책이 있으시면 책 들고 한번 같이 찍으시고요.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찍을 건데요. 잠시만요. 자, 책이 사진 찍을 없어도 때는,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말님.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표정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영건 작가님께 감사의 뜻을 전달해드리고요. 작가님 요거 공유 잠깐 끌게요. 네. 오늘은 조영건 작가님 치밀한 리더의 한 수를 가지고 북커너스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 방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는데 파워북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굶주린 마흔의 생존 독서를 가지고 북커너스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네. 다음 북커너스는 11월 21일 목요일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조금 늦게 진행이 돼요. 이 파워북스님께서 자녀분이 고3이세요. 그래서 네. 수능 이후로 우리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은정님도 감사드리고, 규형님도 네.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다 후기 꼭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시고요. 기버스 방이나 아니면 우리 업그라운드 방에 안 계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기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네. 밤 좋은 꿈 되세요. 꾸세요. 네.